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가 됐어요. 영장 네. 기각 사유에. 법에 없는 조건인데. 네, 그죠? 주거 및 생활 환경.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으면 힘들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영장을 발부 못한다? 영장 발부에서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네? 되는 거지. 주거 및 생활 환경? 네. 나도 그럼 살았는데. 모두를 구속하지 말아야 진짜 되는 그러네. 거네. 주거 및 생활 살기 환경을 안 좋은 고려해서 곳이니까. 이 사람은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조희연 판사가 결정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마이뉴스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래 4가지 사유를 썼는데 3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4번을 법원 공보관도 보도를 창피해서 못하겠구나. 자 이거는 우리 뺍시다라고 해서 뺐다는 겁니다. 네? 조희연 판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까지 해주는 친절한 판사. 네, 뭐 훌륭한 거예요?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런 고려를 그러니까 해줍니까? 그런 식이라면 두 분 변호사님께 저는 누구도 여쭤보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살던 집이랑 얼마나 다르겠어요. 똥냄새 맡아가면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진짜 잘 거기는?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진짜? 법무부 출신. 예. 아닌가요? 제가 안 살아봐서.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이게? 저는 뭐 별로가네. 저는 변호사가 가보긴 어디가 졸다가 어깨가 으쓱해지네. 가봤죠. 으쓱. 아니야, 가봤죠. 저거 한번, 지나가면서 시차. 아니, 1일 체험해봤잖아요. 들어가 사는 거. 네. 1일 체험했잖아요. 저희는 안 하는데. 재벌들은요, 3일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내보내달라고. 근데 어때요? 환경이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아니요, 밥도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누구나 살기 아니, 힘들죠.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밥이 잘 나와요. 왜 검증할 수 있냐? 교도소에서 관식이거든요, 주는 거는. 그 자기가 사먹는 사식이에요. 사식이 없어졌잖아요. 사식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식이 없어. 그전에는, 야, 니네 들어와서 이런 거 먹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먹어라. 사먹어라 했고, 돈 있는 사람 사먹어라 했고, 사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관식으로 통일이 돼. 그러면, 이건 사는데 지장이 없다. 네. 아니, 거기서 무슨 죽을 줘, 개 죽을 줘요? 돼지 죽을 줘. 그리고, 서울구치소는요, 겨울에 춥잖아요? 안 추워요.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3시인가 4시, 6시까지 심야 전기를 써요. 그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놔. 그 겨울에 얇은 담요 하나 깔아놓으면요, 영하 10도, 15도도 다 버틸 수 있어. 하얼빈 교도소보다도 좋습니다. 아니 그 근데 다 떠나서 예. 재벌 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왜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돼서 이 사람의 영장이 기각돼야 하냐는 이유인 최종 것입니다. 사유엔 빠진 거죠. 최종 사유엔 뺐어요. 창피해서 못 넣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조희연 문제가 있다는 거네,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관이 읽어보고서 마지막 거를 그렇다고. 빼라고 해가지고 그냥 3개지만 아니 공보관이 나왔다고? 빼라고 해서 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내부에서 영장 그 기각 사유를 볼 때 검토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검토할 때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빠진 발표할 거지. 때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조의원 그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할 때 네, 그 4번 사유가 있었다는 서버 겁니다. 사유는 원래 있었는데 예, 나중에 그 내용이 기자들한테 언론에 발표할 때는 그거를 안 3번까지만 말했다는 한 거죠.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법원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충격인데 저는 사실은 조의원 판사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2008년 삼성 특검 사례를 알고 있을 겁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때 어쨌냐면은 조준용 특검이 삼성 특검이거든요. 이건희 그렇죠. 특검이에요. 이건희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삼성 특검인데 엄청난 재산 범죄를 저질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자기 아들을 법원에서도 이 수백억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줬죠. 하루도 수백억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유치장에 안 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단독 사면을 받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단독 사면. 사면을 해줍니다.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총수가 잘못을 해도 면책이 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그게 2008년인가? 2008년입니다. 2008년. 2008년. 12월 31일 날 단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처벌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이재용 회장의 자기 3세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 손대고 수백억 회사 돈 해가지고 정권 실세에 갖다 바치고 대통령 권력을 뇌물로 사는 이런 범죄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죄인데 그런 게 없었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삼성에 입사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네. 조준용 특검이 그렇게 봐주기를 하고 정말 깨끗했으면 정말 다행인데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몇 개월 있다가 그랬다 그러나요? 얼마 얼마 안 몇 있었죠? 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조준용 그 특검의 조준용 아들이 삼성 삼성의- 과장으로 특채. 예. 삼성전자의 과장. 그것도 특별한 경력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니거나 뭘 했다는 경력도 없이 그냥 나이만 적당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사법고시에 쑥 떨어지다가. 네,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가 됐다. 삼성전자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뭐 신의 직장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해놓고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정말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로 그랬을까? 네. 이게 너무 약간 충격적인 말이라서 네. 우리 법조인의 양심,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없어도 네. 그런 양심은 좀 아니 있거든요. 노 변호사는 있어요. 김 변호사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는 좀- 근데 많은 우리의 분들이지.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조희연 예. 판사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는 것은 특히 이런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죄에 대해서 특검이 엄청난 증거 자료를 디밀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이유로 이 사람은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알겠습니다. 들어갔다는 예. 게 참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일정이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명절 지나고 뭐 대통령 이제 대면 조사 요구를 먼저 하고. 대통령 변호인하고 상의를 하고 예.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거부하고 네. 그리고 거부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특검 끝나기 전에 탄핵 인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체포되고 강제 수사할 수 있게끔 강제수사 할 하죠. 수 있게끔 특검이 한 달 연장 신청을 해보고 예.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진행하다가 하겠죠. 2월 9일이니까 2월 9일서부터 15일 아니, 사이에 그때 되면은 바로 하는 거예요. 10일 남겨두고 강제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수사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연장 연장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연장 안 하고 강제수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출국 금지하면서 바로 구속은 안 시키겠지 설마. 그래도. 그래요? 네. 허허. 왜냐면 도주할 우려는 사실 없다고 볼 있어요. 수밖에 없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범죄인도 협정도 안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예? 그리고 다스는 싱가포르가 있어요. 그래요? 이명박 좀 도와주겠죠. 이명박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요. 왜냐면 거기가 들어가고 다 불면 MB도 또 같이 가야 되거든. 둘이 모종이 서로 또 있을 뭐 거 지구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못 간다는데.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같이 100% 들어가니까 서로 안 들어가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100% 구속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속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100% 됩니다. 그럼 예. 저랑 그리고- 내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기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기니까. 누가? 예, 제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을 다시 청구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 재청구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고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이제 예, 저렇게 너무 한번 부담스럽고 꺾였으니까. 예, 만약에 예. 한 번 청구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성- 근데 지금 변호사는요? 뭐 좀 보강 수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삼성에서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의 힘을 빌릴 게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포괄적 뇌물죄다는 거에 대한 좀 더 증거를 사실관계에 대한 뭐 확정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죠. 재청구를 하면은 지금 판사 의연한 조희연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가 심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판사까지도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죠. 예. 하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뭐 이재용의 뭐 어떤 주거 잠자리 환경을- 걱정해주는 그런 사유가 안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예. 플러스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명의 판사가 누구예요? 부장판사가?
또 한 분의 부장판사가 성창호 판사 아니에요. 네.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재청구하면 예. 조 의원한테는 안 가고 성창호 판사한테 가는 거 그게 아닌가요? 이제 배당 룰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부에 있을 때 네. 이른바 이제 지금 삼성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 태평양 예. 그분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예. 판단.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태평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리한 판결이겠지만 개개인 국민들이 보게 되면 대단히 태평양이나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한 그런 기록이 한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성창호 판사에게 간다면 예. 이른바 이런 아까 장 기자가 얘기했던 직업윤리 예. 혹은 이런 걸 외면하면서 혹은 주거 걱정하면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지 않고 정말 예, 뭐. 뇌물죄는 이 정도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법조계에서는 주거와 생활환경 쓰는 거 처음 봤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처음 봤죠. 예.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범죄 사실이 예. 근데 오로지 뇌물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횡령이나 우리가 아까 횡령. 말한 대로 위증 이거 좀 위증,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위증이 일반 위증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위증이기 때문에 1년에서 10년 사이에 센 거죠. 형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형을 원래는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물론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특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뇌물죄, 네. 그다음 횡령, 위증까지 봤는데 뇌물죄에 대한 얘기 있었고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거든요. 없다. 그럼 뇌물죄를 조금 더 보강해서 예. 재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 조 의원이 아닌 성창호 부장판사에 간다. 네. 라는 전략이 있게 되면 네. 그리고 이 삼성을 이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면 CJ, 롯데, 다 살죠. SK 다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좋아, 그럼 당신들 좀 기다려. 이미 수사는 다 끝나놨으니까 삼성 반드시 잡고 간다 하면서 놓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어서 SK, 롯데, CJ로 쭉 갈 수 있는. 아, 그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네. 또 특검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완전 에이스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삼성을 다시 한번 청구하고 갈 가능성이. 지금 재청구하자는 기류가 훨씬 강해요. 윤석열 검사가 완전히 분기탱천했다는 게 예. 첩보. 그런데 만약에 네. 이게 재청구되면은 네. 성창호 판사로 갈 거 아니에요. 조 의원한테 그렇죠. 조 의원 판사한테는 안 가죠. 조희연 부장 말고 다른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가겠죠. 근데 이건 단독으로 못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너무 크니까 예, 아무래도 부장 판사한테 그런- 가는데 성창호 판사가 많이 후배예요. 조희연 판사는 서울대 8학번, 성창호는 89인데, 그래요? 네, 89학번이에요. 89니까 72년생이 맞는 거 아니에요? 89는 70입니다. 예. 제가 89입니다. 아, 맞아요. 89가 70이구나. 그건 뭐 호주의 잘못. 재수를 먼저 안 했다면. 일찍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일찍 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근데 천재네. 아니 89학번인데 7일까지는 되죠. 7일까지는 되지. 아니 89인데 어쨌든 네. 89라고 나는 이제 90이나 91일 수도 89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그 사람 근데 성향을 말해요. 나이는 어린데 똑똑하다는 거죠, 일단. 빨리 된 거지. 거예요. 25기니까. 네. 그리고 그쪽에서 3명 중에 제일 에이스는 성창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성창호는 고법 부장판사의 거의 영순이에요. 승진이. 원래 25기는 69년생, 70년생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67, 8, 9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빨리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실제로 에이스라고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누구냐? 양승태 비서 출신이에요. 대법원장 비서 했었어요. 예, 비서했었어요. 그리고 네. 조 의원은 대법원 도서관 출신이에요. 법원 도서관. 법원 도서관. 법원 도서관도 되게 좋아요. 좋은 데인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장 비서 그래 양승태 잘 나간 조금 밀리죠. 조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성창호. 그래서 이 양반이 조희엽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좀 쪽팔려 할 수 있다. 특히 그 주거 문제 관련해서. 아, 그건 이미 다 소문났어요. 그러네. 이건 진짜. 우리 에이스 부장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음. 다시 들어와라. 발부다 나는. 아, 그럼 특검한테 전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노영희 변호사가 있으니까 재청구 해야죠. 재청구해야죠. 재청구되면 성창호 부장판사한테 가면은 그분의 양심, 그분의 실력 이런 거를 봤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 발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기다렸다가 순풍이 돋다는 거죠. 그렇죠. 발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SK 넣고 또 대통령도 또 대통령 넣고 대면 조사하고 롯데 넣고 넣고. 그 다음에 CJ 넣고 그렇죠.
줄줄이 가네. 구속의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할 동기를 없애버려요. 예.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위화력이 있는 거죠. 겁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공안 시절에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불구속 수사하자 그랬다. 우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게. 그렇죠. 아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죠, 근데 과거에 사실은. 과거의 공안 사범들하고는 이게 죄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악질적인 범죄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죽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교도소 밥도 무상급식 충분히 먹을 만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제 보기에는 있겠다. 의원님은 무상급식 전도사, 예. 무상급식 전파운동, 운동가. 근데 이거를 진짜 예. 이거 듣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듣냐면 이게 일단 이 변호사, 판사들이 열심히 들어. 이 그래요? 전국구를요.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최강욱이 맨날 그러잖아. 그렇지. 아이 지들이 직접 얘기하지. 뭐 있을 때면 최강욱 변호사한테 전화 안 되잖아. 제보를. 그건 전국구 나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는 얘기가 있죠.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재 전국구 마치기 전에 성창호 부장판사 기대가 많아요.